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제목에도 달았지만 우파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혼란과 침체와 실망과 절망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새 출발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선관위의 설명회로 의혹의 상당 부분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해킹이 불가능하다. 선관위의 이 투개표 시스템 전산망은 내부의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폐쇄망이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 결정적으로 투표지 분류기와 노트북 내부를 다 해체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선거 조작서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기했던 이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하는 노트북이 외부와 통신이 가능하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이 랜 카드가 아예 제거된 채로 납품이 된다는 것이 다 입증됐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의혹의 증거로 제시됐던 것들 다 오해인 걸로 다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표하는 사람이 기표란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앞에 번호 기호란에 찍거나 아니면 정당명에 찍거나 후보자 이름에 찍거나 자 이러면 이 투표지 분류기에서 투표지를 셀 때 표를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할 때 기표란에는 기표가 되지 않은 일종의 무효표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호나 이름에 찍은 것도 전부 다 유효표였다는 것. 그러니까 1번의 무효표가 1번에게 갔다. 이런 주장은 일종의 착시, 잘못 본 것, 이런 걸로 다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봉인지의 투표 참관인의 서명이 바뀌었다. 이것도 참관인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누가 일부러 다른 사람 서명을 한 것이 아니라 참관인이 투표지 봉인지를 붙일 때 시점에 참관인들이 달라져서 다른 서명들이 섞여 있다는 것. 그리고 왜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가 여기 있느냐? 자, 이것은 선거인, 투표하는 사람의 실수로 드러났습니다. 관외 선거인 경우에 투표지를 우편 봉투함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관내 사전 투표함에 투표지를 집어넣어서 엉뚱한 다른 선거구로 배달이 돼야 되는 이런 투표지가 그 관내 사전 투표함에 섞여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제 물론 예를 들면 삼립방 박스 의혹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투표 보관함이 부족해서 생긴 선관위의 실수죠. 그 봉인지가 유출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선관위가 실수라는 걸 인정을 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선거 조작서를 믿고 또 강한 의심을 가진 데는 선관위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문재인 대선 캠프에 일했던 편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 자, 두 번째는 야당이 추천한 선관위원 두 사람이 여당의 반대로 임명되지 못하고 그래서 비어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의 동작을 같은 데서 사용하는 구호, 적폐청산 이런 적폐, 친일 청산 이런 구호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앞에 숫자가 붙었다고 해서 이 민생 파탄 이런 구호는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 그러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선관위가 고쳤지 않습니까? 두 개 다 사용 못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말았는데 이런 선관위의 잘못된 처신. 자,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선거구에서 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하는 극렬 좌파 청년 세력들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낙선 운동을 하는 것을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제지를 했는가? 이런 의문, 오세훈 후보가 제기하는 의문이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고, 이번에 그것이 선거 조작설로 연결이 된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그것과 선관위의 편향성이 의심받는 것과 그리고 이 투개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일종의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국민연금 같은 이 국가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친문재인 세력이고 좌파 성향의 인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 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이 그런 편향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판결을 내리는 또 하나의 실무적인 기구고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편향성과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분리해서 비판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와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선관위 지도부의 이런 편향된 구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고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비판을 받는 어떤 편향적인 조치 이런 것, 동작을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거와 투개표 관리 시스템 이거와는 별개의 문제다. 자, 완전히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확인 도장을 찍기 위해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많이 재검표를 실시해야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이 6월 안에 재검표를 최대한 많이 신속하게 해서 완전히 선거 조작설은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데에 확인 도장을 찍을 수 있게 그래서 우파가 어떤 이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고 우파가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방향으로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 오세훈 후보가 주장하는 대로 빨리 오세훈 후보는 자기에게 제기된 이 일부 유튜버가 제기한 그런 이건 부정선거였고 오세훈이 당선되어야 했을 선거다라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참관인들과 이 선관인 출신 이런 사람을 팀을 만들어서 2시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일부 유튜브에서 제기한 이 사전투표함이라는 사진이 실제로는 당일 투표함인 것으로 다 밝혀졌다. 그래서 그런 의혹 제기는 허구다. 때문에 지나치게 선거 조작설에 매달리는 것은 이 에너지 낭비다. 일종의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자, 이제는 우파가 그런 데서 빨리 떠나서 진짜 정말로 실제로 우리가 왜 선거에서 패배했는가에 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을 해야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을 탈환해올 수 있다. 그래서 선거 사이로 총선 패배에 관한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저는 김종인 체제가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래한국당과 합당을 하고 그리고 김종인 체제를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우파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합쳤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우파를 재건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신당을 만들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것은 매우 효과가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어차피 우파를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김종인의 개혁을 지켜봅시다. 그가 한 달 내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비상경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대안, 야당의 대안. 일단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체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우파는 미래통합당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김종인의 개혁을 지켜봅시다. 우리는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해야 되지만 우파의 정체성과 어떤 우파의 이념적 신념, 가치, 이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김종인 체제에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제도와 정책의 개혁을 한번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